안녕하세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저는 HD현대오일뱅크 중부지경지사의 서재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조현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생활 속 다양한 법률 고민 중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변호사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저는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로 10년차 변호사이고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재산범죄,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을 두루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 등을 통해 전세 사기 등에 대해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보도되고 있는 전세왕, 빌라왕 같은 사건들은 모두 깡통전세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깡통전세는 해당 부동산의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에 육박할 때 깡통전세라고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을 하실 때는 등기부를 발급받으셔서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출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출금이 적정 금액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협의 과정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 이사 비용을 대주겠다라는 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전세 사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에 대금을 납부하신 뒤에는 반드시 당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만약에 만기에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을 하신 상황이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두시고 전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아야만 새 집에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임차인들이 기다려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만기가 됐을 때 바로 반환이 안 되면 바로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재판이기 때문에 최소 판결까지 5개월 이상 기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로 소송을 가시기보다는 일단은 보증금을 가압류해 두시고 집주인에게 이행을 압박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환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그 전세자금 퇴거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통해서라도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있을까요? 보통 매매를 하시게 되면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계약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직접 방문하셔서 매물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로, 누수, 곰팡이 같은 것이 계약 체결 후에 문제가 되는데, 계약 체결 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매매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가 있다면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확인하신 뒤에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인데요. 아무리 양 당사자가 여러 번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분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과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 가지 특약사항을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실 때 되도록이면 직계약보다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고, 만약에 실제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되도록 실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셔야만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경매를 통해서 집장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의 사정상 바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저희 입장에서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이전 집주인이나 또는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잔금을 납부하신 뒤에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강제로 집을 비우고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은 별도로 물류창
금융창고에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으면 다시 법원에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효과는 같은데 다만 재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일단은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고 지금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협의를 하셔서 약간의 이사 비용을 지원해서 원만히 퇴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차이점도 궁금한데 혹시 그 차이점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공동 명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각자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n분의 1 지분권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공동 명의의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를 하거나 계약 해지와 같은 관리 행위를 하실 때는 과반의 지분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50%씩 공동 명의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두 분이 함께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도 궁금한데 부모님께 재산만 상속받고 부채는 상속받지 않은 이런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상속이 있게 되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즉 채무가 일체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만 받고 채무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가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게 되면 상속받게 되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면 아예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를 하실 때 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시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채무와 재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을 하다 보면 결국엔 증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지우지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또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겪었을 때에도 그 과정과 결과를 문서나 녹음, 사진 같은 것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적 문제가 닥쳤을 때 단순하게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법적인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올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현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생활 속 다양한 법률 중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알아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덕분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HD 현대올뱅크 중부지경지사의 서재민 매니저였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